안녕하십니까? 김영석입니다. 올해로 제가 105살이 되었습니다. 한 세기를 훌쩍 넘게 살아가며 참으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무수한 인연을 떠나보냈습니다. 105년이라는 그 길고 긴 세월을 살아오면서 제가 뼈저리게 깨달은 아주 아프고도 분명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무리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관계가 우리의 남은 삶에 선한 가치를 더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가끔은 어릴 적 코 흘리게 시절에 순수했던 추억을 공유한 동창회나 수십 년 지기들이 모인다는 반가운 소식에 기쁜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가 있지요. 하지만 어떤 모임은 문을 열고 들어서는 그 짧은 찰나에 이곳은 이제 내가 머물 자리가 아니구나 하고 직감하게 됩니다. 공기 중에 떠도는 사람들의 눈빛과 오가는 말의 온도만으로도 그것을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주저하지 않고 조용히 등을 돌려 그 자리를 빠져나오곤 했습니다. 그것은 결코 옛 친구들을 무시하거나 제가 오만해서가 아닙니다. 남은 인생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누구보다 잘 알기에 제 영혼의 평온을 지키고 스스로의 존엄을 보호하기 위한 아주 당연하고도 필수적인 선택이었지요. 화면 너머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동창회나 지인들과의 시끌벅적한 모임이 끝난 뒤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와 텅 빈 방에 홀로 누워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마에 손을 얹고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알 수 없는 깊은 공허함과 뼛속까지 스며드는 피로감에 시달렸던 밤을 기억하십니까? 분명 반가운 얼굴들을 만나 웃으며 인사를 나누러 갔는데 돌아오는 길엔 왠지 모를 열등감에 사로잡히거나 가슴 한구석에서 차가운 분노와 씁쓸함이 치밀어 오르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러다 결국 어둠 속에서 이런 자조 섞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지요.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그 황금 같은 3시간을 그곳에 앉아 허비한 것일까? 아무런 의미도 없는 영혼이 텅 빈 그들의 자랑과 남을 깎아내리는 녹두리를 듣기 위해 내게 남은 이 귀중한 인생의 일부를 낭비한 것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모임 후에 여러분이 느끼셨던 그 지독한 허탈함은 결코 여러분이 예민하거나 속이 좁아서 생기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맑은 영혼이 위험을 감지하고 뇌리에 보내는 아주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긴 영상을 통해 여러분과 아주 깊고 진지한 인생의 대화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일제강점기에 암울했던 시절과 해방의 기쁨, 참혹했던 전쟁과 현대사회의 눈부신 격변까지 한 시대의 온갖 부침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며 살아온 늙은 철학자의 경험을 빌려 여러분께 꼭 당부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동창회라는 침묵의 이름 아래 모인 자리에서 여러분의 귀한 생명 에너지를 서서히 갉아먹고 나아가 여러분의 삶에 깃들어야 할 재물과 복의 기운마저 암암리에 완전히 빼앗아가는 3가지 유형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특징을 정확히 알아보고 내 영혼이 다치기 전에 미련 없이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된다면 여러분의 남은 삶은 과연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어지러운 타인의 잣대에서 벗어난 여러분의 내면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단단하고 깊은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맑고 고요한 마음의 빈자리에는 인생의 후반부에 마땅히 누려야 할 진정한 축복과 지혜 그리고 풍요로움이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소중한 노년을 위해 결코 곁에 두지 말아야 할 그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은 과연 어떤 이들일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깊은 삶의 지혜를 하나씩 찬찬히 짚어보시지요. 첫 번째로 우리가 곁에 두지 말아야 할, 그리고 그 자리를 즉시 떠나야 마땅한 유형의 사람은 바로 물질적인 잣대를 들이밀며 타인의 삶의 무게를 함부로 재단하고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자랑하기 좋아하고 남과 끊임없이 비교하기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부르지요. 여러분, 수십 년의 세월을 건너뛰어 오랜만에 옛 벗들을 만나는 동창회나 지인들의 모임이 가지는 본래의 숭고한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혹은 눈물 겹도록 묵묵히 살아낸 서로의 주름진 얼굴과 거칠어진 손을 바라보며 그동안 참으로 애썼다, 이렇게 무사히 살아주어 정말 고맙다며 따뜻한 위로와 깊은 연민을 나누는 영혼의 안식처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떤 이들은 그 소중한 추억이 깃든 식탁을 오직 자신의 부와 사회적 지위, 그리고 자식들의 세속적인 성공을 전시하고 증명해내려는 아주 차갑고도 매정한 동무대로 변질시켜버립니다. 은연중에 자신보다 덜 가진 자들을 내려다보며 묘한 우월감을 즐기는 것이지요. 오랜 세월 철학자의 시선으로 인간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제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이토록 끊임없이 자신의 물질적 성취를 과시하려는 욕망의 가장 깊은 뿌리에는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그 사람 영혼의 지독한 빈곤함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내면에 확고한 삶의 철학이나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가치관이 세워져 있지 않을 때 몹시도 불안해집니다. 그 텅 빈 내면의 불안감을 감추고 세상으로부터 어떻게든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임을 인정받기 위해 결국 눈에 보이는 화려한 물질의 껍데기에 필사적으로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의 재산을 가졌고 이런 지위에 올랐으니 나는 너희보다 훨씬 우월하고 성공한 인생이다라는 얄팍한 환상 속에서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확인하려 드는 참으로 안타깝고도 가여운 방황의 모습일 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가장 중요한 철학적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누군가의 그러한 오만한 과시와 물질적인 자랑을 들으며 여러분의 마음이 상하거나 깊은 상처를 받고 위축된다면 그것은 무의식 중에 타인의 삐뚤어지고 병든 잣대를 고스란히 가져와 여러분 자신의 귀하고 존엄한 생명을 스스로 깎아내리고 평가하는 크나큰 실수를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숱한 밤을 지새우며 흘린 땀방울과 정직하게 살아온 세월, 그 고귀한 삶의 흔적들은 결코 강남의 몇 평짜리 아파트나 은행의 잔고 따위로 가볍게 측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100년이 훌쩍 넘는 세월을 살아오며 지켜본 수많은 모임 중에서도 유독 제 뇌리에 아주 씁쓸하고 아프게 남아있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저 역시 동창회에 참석했던 어느 늦은 가을날의 일이었습니다. 그 시절 흙먼지 날리는 운동장을 함께 뛰놀던 친구들이 어느덧 머리가 희끗희끗해진 노년이 되어 한자리에 모였지요. 반가운 웃음꽃이 피어나려던 찰나 유독 한 친구가 목소리를 높여 대화를 주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강남에 사둔 부동산 값이 최근 몇 년 새 얼마나 천문학적으로 폭등했는지, 새로 뽑은 고급 외제차의 승차감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고 이번에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의
고위 임원으로 승진한 아들이 자신에게 얼마나 비싼 명품 선물을 사주었는지를 잠시도 쉬지 않고 쉴 새 없이 떠벌렸습니다. 그의 화려하고도 일방적인 독백이 길어질수록 처음엔 예의상 맞장구를 쳐주던 친구들의 얼굴에서 서서히 씁쓸한 기색이 번지며 웃음기가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평생을 누구보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했지만 시대의 풍파 속에서 여전히 작은 전셋집을 면치 못했던 친구, 오랜 지병으로 병든 아내를 홀로 돌보며 힘겹고 고단한 노후의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던 또 다른 친구는 결국 아무런 말도 꺼내지 못한 채 묵묵히 고개를 푹 숙이고 식은 밥만 억지로 삼키고 있었습니다. 그 테이블 위에 흐르던 것은 결코 우정이나 사람 사는 온기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타인의 가슴 아픈 결핍을 무참히 짓밟고 서서 자신의 허망한 우월감을 확인하려는 그 지독하고도 천박한 허영심이 따뜻해야 할 모임의 공기를 완전히 질식시켜 버린 것입니다. 저는 그 숨 막히도록 무거운 침묵 속에서 저 무심코 던지는 자랑 섞인 말들이 한 사람의 연약한 영혼을 얼마나 날카롭게 베어내는 무서운 흉기가 될 수 있는지를 똑똑히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을 마주했을 때 과연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해야 할까요? 여러분, 진정한 재물복과 우리 인생을 윤택하게 만드는 참된 풍요로움은 결코 남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는 시기심이나 타인을 깎아내려 내 위안을 삼는 교만함 속에서는 단 한 챈도 자라나지 않습니다. 하늘이 내리는 참된 복과 평안은 타인의 어리석은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의 내면을 평화롭고 고요하게 그리고 단단하게 가꾸어 나가는 사람에게 마치 조용한 봄비처럼 자연스럽게 깃드는 법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큰맘 먹고 참석한 동창회나 모임에서 누군가 끊임없이 물질의 잣대를 들이대며 타인을 평가하고 영혼 없는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한다면 더 이상 그 숨 막히는 자리에 머무르며 귀한 스스로를 괴롭히고 소모하지 마십시오. 분위기를 망치지 않으려 억지로 웃어주거나 속으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분노와 자괴감을 홀로 사귈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그저 그들을 향해 아주 평온하고 여유로운 그러나 흔들림 없는 미소를 지어 보이십시오. 그리고 정중하게 여러분이 드신 몫의 식대를 조용히 계산한 뒤 오늘 몸이 좀 피곤해서 푹 쉬어야겠네. 먼저 일어날게 라며 부드럽지만 아주 단호하게 그 자리를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그 모임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서는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은 여러분의 맑고 고귀한 정신을 끔찍하게 오염시키려 했던 독성 강한 비교의 에너지로부터 스스로를 완벽하게 지켜낸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타인의 얄팍한 잣대에 결코 휘둘리지 않고 오롯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밤하늘의 별빛 아래를 당당히 걸어 나오는 그 고독하지만 의연한 발걸음,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의 남은 노년을 더욱 우아하고 품격 있게 그리고 진정으로 풍요롭고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위대하고 지혜로운 용기입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린 가여운 이들을 그 테이블에 남겨둔 채 여러분은 그저 여러분만의 흔들림 없는 평화로운 길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결코 곁에 두어서는 안 될 그리고 마주하는 즉시 미련 없이 자리를 떠나야 할 사람은 바로 자신의 새치혀로 타인의 삶을 난도질하고 모임의 공기 속에 치명적인 독을 퍼뜨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가리켜 남의 험담을 즐기고 함부로 타인을 평가하며 심판하는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동창회나 오랜 지인들의 모임에 가보면 꼭 이런 씁쓸한 풍경이 벌어지곤 합니다.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누군가의 뼈아픈 실패나 가슴 아픈 이혼 혹은 벼랑 끝에 몰린 파산 소식이 마치 식탁 위에 올려진 가장 맛있는 술안주라도 되는 양 사람들의 입과 입을 오르내리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제가 105살이라는 참으로 긴 세월을 살아오면서 많은 분들로부터 장수의 비결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질문을 수없이 받아왔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빼놓지 않고 강조하는 저만의 두 가지 확고한 삶의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절대로 함부로 화를 내지 않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바로 그 어떤 순간에도 남을 험담하지 않는 것입니다. 험담이라는 것은 단순히 공기 중으로 흩어지고 마는 가벼운 소리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내뱉는 모든 말에는 저마다의 강력한 파장과 에너지가 깃들어 있습니다. 타인을 향해 악의적인 비난과 조롱의 말을 내뱉을 때 그 날카로운 독설은 험담의 대상이 된 사람에게 닿기 전에 먼저 그 말을 입에 담은 사람 자신의 영혼을 무참히 썩게 만듭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마음 깊이 명심하셔야 할 아주 무서운 철학적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누군가 타인의 험담을 늘어놓을 때 여러분이 비록 그 이야기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거나 말을 보태지 않고 그저 가만히 앉아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만 있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이미 그 치명적인 독기운을 온몸으로 깊숙이 들이마시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부정적인 에너지의 소용돌이 속에서 침묵으로 방관하는 것 또한 영혼의 타락에 조용히 동참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두려운 사실은 오늘 여러분의 눈앞에서 그 자리에 없는 친구의 등 뒤에 무자비하게 비수를 꽂으며 험담을 일삼는 그 사람은 내일 여러분이 그 자리에 없을 때 반드시 여러분의 등 뒤에서도 똑같은 짓을 저지를 것이라는 아주 명백한 이치입니다. 우리가 흔히 참석하는 술자리나 모임에서 군중 심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시죠. 험담의 시작은 언제나 아주 교묘하고 위선적인 이른바 거짓된 동정심으로 포장되어 나타납니다. 아이고, 김서방 요즘 사업이 다 망해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며? 참으로 안 됐어. 어쩌다 그 지경이 되었는지 몰라. 이렇게 누군가 혀를 끓게 차며 불쌍히 여기는 척 운을 띄웁니다. 하지만 그 가증스러운 위선의 막이 거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동정심을 가장했던 대화는 순식간에 날카로운 수술칼이 되어 한 사람의 처절한 인생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잔인한 해부의 시간으로 돌변합니다. 네, 그럴 줄 알았어. 평소에 씀씀이가 해프고 교만하더니 결국 천벌을 받은 거지. 부인하고도 이혼 도장을 찍었다지 아마. 그 여자도 참다 도망간 게 뻔해. 라며 확인되지 않은 소문과 악의적인 편견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군중의 심리 밑바닥에는 타인의 비극과 불행을 바라보며 남몰래 짜릿한 안도감을 느끼는 인간의 가장 추악하고 본능적인 감정인 샤덴프로이드, 즉 타인의 고통을 즐기는 병적인 심리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무료하고 보잘것없는 일상에서 잠시나마 벗어나기 위해 누군가의 처절한 불행을 제물로 삼아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훨씬 나은 삶을 살고 있구나 라는 비겁한 위안을 얻으려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감히 단언하건대 타인의 찢어지는 고통 앞에서 이토록
잔인하게 미소 짓고 희열을 느끼는 이러한 행위야말로 인간이 맺고 살아가는 모든 관계의 뿌리를 송두리째 썩게 만드는 가장 끔찍한 관계의 암세포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도끼 품은 말들이 난무하는 테이블에 앉아 있을 때 우리는 지혜롭게 어떻게 대처해야만 할까요? 만약 대화의 주제가 그 자리에 없는 누군가의 가슴 아픈 사생활을 무례하게 들춰내고 확인되지 않은 소문으로 타인을 조롱하는 방향으로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간다면 여러분은 절대 그 더러운 흙탕물 속에 함께 발을 담그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이 먼저 용기를 내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대화의 흐름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의 아픈 이야기는 그만두고 우리 각자 즐거웠던 추억이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어떨까라고 부드럽게 화제를 돌려보십시오. 하지만 군중의 관계에 휩싸인 사람들이 이미 남의 불행을 물어뜯는 쾌감에 깊이 중독되어 여러분의 고상한 제안을 무시한다면 그때는 더 이상 그곳에 단 1초도 머무를 이유가 없습니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에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라며 그 탁하고 숨막히는 공간을 빠져나오십시오. 세면대의 맑은 물에 손을 씻어내듯 그들의 입에서 뿜어져 나온 더러운 오물과도 같은 말들로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이 씻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다시 그 테이블로 돌아가지 마시고 적당한 핑계를 대어 곧바로 모임 장소 밖으로 걸어 나오십시오. 그것은 결코 현실을 회피하거나 도망치는 비겁한 행동이 아닙니다. 세상이 무책임하게 쏟아내는 온갖 쓰레기 같은 말들로부터 여러분의 소중한 청각을 보호하고 나아가 여러분의 가장 깊고 순결한 내면의 평화를 굳건히 지켜내는 참으로 용기 있고 지혜로운 결단입니다. 남을 헐뜯는 탁한 공기를 뒤로 하고 밖으로 나와 밤 공기를 깊이 들이마실 때 여러분의 심연은 비로소 자유로움을 느끼고 맑게 정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귀는 세상의 아름다운 음악과 자연의 속삭임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의 따뜻한 진심을 담아내기에도 턱없이 부족하고 아까운 기관입니다. 그런 귀중한 곳에 타인을 저주하고 조롱하는 독극물을 쏟아붓도록 방치하지 마십시오. 악의적인 험담이 끊이지 않는 무리에서 스스로를 철저히 격리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맑고 청아한 영혼의 향기를 잃지 않고 100년의 세월을 평안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만의 가장 강력한 생존의 철학이자 삶의 지혜임을 거듭 강조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곁에 두지 말아야 할 그리고 동창회나 모임에서 마주쳤을 때 미련 없이 거리를 두고 조용히 빠져나와야 할 사람은 바로 스스로를 늙음과 과거의 시간 속에 무참히 생매장해 버리는 사람, 즉 삶을 너무 일찍 포기하고 매사를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이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들을 가리켜 과거의 향수에 갇혀 성장을 멈춘 자 혹은 무기력과 탄식으로 주변의 공기마저 무겁게 짓누르는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수십 년 만에 만난 동창의 자리를 한번 찬찬히 떠올려 보십시오. 모임 한 구석에는 반드시 이런 분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입버릇처럼 이렇게 탄식하곤 하지요. 이제 다 늙어서 머리도 안 돌아가는데 새로운 걸 배워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 내 인생의 좋은 시절은 이미 다 지나갔고 이제 남은 건 그저 아프지 않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것뿐이지. 혹은 요즘 젊은 것들은 도무지 버릇이 없고 인내심이 부족해서 세상이 참 말세야 라며 끊임없이 과거의 잣대로 현재를 부정합니다. 이들은 새로운 생각이나 지식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시대의 변화를 거부하며 오직 자신이 살아온 낡은 경험만이 유일한 정답이라고 고집을 부립니다. 이런 분이 테이블에 단 한 분이라도 계시면 그 자리는 마치 차가운 납덩이를 얹어놓은 것처럼 칙칙하고 무기력한 공기가 순식간에 내려앉게 됩니다. 그들의 입에서 끝없이 흘러나오는 짙은 한숨과 체념은 애써 불씨를 살려보려는 주변 사람들의 생기마저 차갑게 얼어붙게 만드는 무서운 전염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100년이 훌쩍 넘는 긴 세월 동안 철학을 연구하고 인간의 삶을 깊이 성찰해 오면서 아주 확고하고도 변치 않는 진리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주름지고 쇠퇴할지 모르나 인간의 정신과 영혼은 결코 나이와 비례하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 삶의 철학을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진실을 한 문장으로 줄이자면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은 물리적인 나이가 들어서 늙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늙었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의 배움을 멈추는 바로 그 순간부터 진짜로 늙고 병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기점으로 삶의 화려한 막을 내리려 하고 60대가 넘어가면 뒷방으로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100년을 훌쩍 넘게 살아보고 온몸으로 부딪혀 얻어낸 결론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찬란하고 아름답게 빛나는 진정한 황금기는 바로 60세부터 75세까지의 시간입니다. 이때야말로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의 깊이가 비로소 무르익고 타인의 허물까지 품어낼 수 있는 온화하고 넉넉한 인품이 완성되며 내 인생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진정한 정신적 유산이 창조되는 가장 경이로운 시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를 다 끝난 인생, 저무는 해라고 규정짓고 죽음만을 무기력하게 기다리는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면 여러분의 내면 깊은 곳에서 여전히 활활 타오를 준비를 하고 있는 그 고귀한 열정의 불씨마저 차디차게 식어버리고 맙니다. 절망과 포기는 무서운 독성을 품고 있어서 희망을 잃은 자들 곁에 오래 머물다 보면 어느새 나 자신도 모르게 삶의 의미를 잃고 서서히 깊은 바다 밑으로 침몰하게 되는 법입니다. 여기서 제 자신의 부끄럽지만 진솔한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올해 105이라는 남들이 보기엔 참으로 아득하고 까마득한 나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매일 아침 정갈한 마음으로 책상에 앉아 원고지를 마주하며 글을 씁니다. 관절이 허락하는 한 꾸준히 수영을 하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걷기를 쉬지 않습니다. 그리고 105살이 된 올해 저의 한 세기에 걸친 삶의 성찰과 철학을 오롯이 담아낸 행복론 A Theory of Happiness 이라는 새로운 책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만약 제가 60대나 70대 무렵 주변의 동창들이나 친구들이 김 교수, 이제 우리 나이도 웬만큼 먹었으니 골치 아픈 공부나 글쓰기는 그만 내려놓고 그저 편안하게 남은 여생이나 즐기며 쉬세나 하고 권유했을 때 그 달콤하고도 체념 섞인 유혹의 고개를 끄덕였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감히 장담하건대 오늘날 105살의 현역 철학자로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김형석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 역시 수십 년 전부터 옛 친구들이 모인 다방이나 찻집에서 오직 화려했던 과거의 영광만을 곱씹으며 늙음과 다가올 죽음에 대한 탄식과 한숨만을 내뱉는 무리들을 참으로 많이 보아왔습니다. 저는 그들의
짙은 무기력함과 정체된 에너지가 제 맑은 영혼을 서서히 잠식해 들어오는 것을 느낄 때면 결코 주저하지 않고 그 우울한 찻집의 테이블을 미련 없이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하지만 아주 단호한 발걸음으로 도서관으로 혹은 제 서재로 돌아와 새로운 책을 펼쳐들고 배움의 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100년의 세월을 넘어 지금까지도 지성을 잃지 않고 살아 숨쉬는 가장 강력한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노년의 시간은 결코 남은 시간을 아무렇게나 허비하며 죽음의 순서를 기다리는 우울한 대기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라는 존재를 세상에서 가장 나답게 완성해 나가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예술 작품의 마지막 활용점정을 찍는 참으로 숭고한 시간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니 동창회나 모임에 나갔을 때 입만 열면 나이 타령을 하고 세상에 대한 불만과 자기 포기만을 늘어놓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 자리에서 조용히 벗어나십시오. 그 정체된 잿과 같은 부정적인 에너지로부터 스스로를 완벽하게 격리시키고 보호해야만 합니다. 대신 나이가 70이든 80이든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눈을 반짝이며 새로운 책을 읽고 배우기를 진심으로 즐거워하며 가슴 한구석에 조그맣고 따뜻한 꿈 하나를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의 곁에 두십시오.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잃지 않는 사람들, 나이에 굴복하지 않고 끊임없이 내면을 성장시키려는 맑은 영혼들과 교류할 때 여러분의 남은 생애는 한겨울에도 시들지 않는 푸른 상록수처럼 늘 청춘의 생기와 지혜로움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세월의 흐름에 따른 육체의 주름은 막을 길이 없으나 영혼의 주름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곁에 두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살아가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막아낼 수 있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부디 가슴 깊이 새겨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당부드립니다. 네 번째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짐스러운 관계들을 끊어내고 그 불편한 자리들을 박차고 일어났을 때 필연적으로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 서서히 피어오를 가장 근원적인 두려움에 대해 아주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아마도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속으로 이렇게 반문하며 깊은 한숨을 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교수님 말씀이 100번 옳습니다. 하지만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도 피하고 남의 험담을 일삼는 사람도 멀리하며 늙음만을 한탄하는 부정적인 영혼들마저 다 제 곁에서 치워버리고 나면 결국 제 주위에는 아무도 남지 않게 되는 것 아닙니까? 나이가 들어서 찾아오는 그 끔찍하고 차가운 고독 속에 홀로 버려지는 것이 저는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참으로 솔직하고도 지극히 인간적인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평생을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고 무리 속에 속해 있어야만 비로소 안전하다고 믿도록 학습되어 왔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반세기 전 세상에 내놓았던 저의 첫 책 고독이라는 병에서 깊이 다루었던 그 철학적 주제를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꺼내어 여러분의 얼어붙은 마음을 다독여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며 피하고 싶어하는 고독이라는 감정에는 사실 완전히 상반된 두 가지의 얼굴이 존재합니다. 진정으로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고 갉아먹는 무서운 불치병은 텅 빈 방에 나 홀로 고요히 앉아 있을 때 찾아오는 그 물리적인 혼자만의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끔찍하고
견디기 힘든 고통스러운 고독은 바로 나의 내면과 주파수가 전혀 맞지 않는 수십 명의 군중 속에 억지로 섞여 앉아 있을 때 느끼는 군중 속의 뼈저린 고독입니다. 내 영혼은 텅 비어가고 바짝바짝 타들어가는데 겉으로는 그들과 연결된 척하며 아무런 의미도 없는 얄팍한 말장난에 억지 웃음을 지어 보이고 영혼 없는 박수를 쳐야 할 때의 그 참담한 괴리감.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존엄을 서서히 죽여가는 진짜 무서운 병입니다. 내 삶의 남은 시간이 얼마나 가치 있고 평온할지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맺고 있는 그 소수의 관계가 얼마나 맑고 깊은 질질을 가지고 있느냐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제 지나온 105년이라는 길고도 아득한 세월의 기억을 가만히 더듬어 봅니다. 제 가슴 속에는 아무리 짙은 어둠이 찾아와도 영원히 지지 않는 별처럼 찬란하게 빛나는 참된 벗들이 있습니다. 평양 숭실중학교 시절 식민지의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별을 노래하며 티 없이 맑은 영혼을 간직했던 시인 윤동주, 그리고 일본 상지대학교 유학 시절 인간의 구원과 삶의 진리에 대해 밤을 새워 함께 고뇌했던 김수환, 추기경, 그들과 제가 반세기를 뛰어넘어 영혼으로 맺었던 그 깊은 우정은 결코 밤이 새도록 술잔을 부딪히며 세속적인 성공을 자랑하거나 남의 흉을 보는 시끌벅적한 술자리에서 싹튼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차가운 겨울밤, 인적 없는 고요한 길을 함께 천천히 거닐며 조국의 뼈아픈 미래와 인간의 존엄, 그리고 진정한 사랑과 영혼의 의미에 대해 가슴 밑바닥에서 끌어올린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영혼을 깊이 존경하고 상대방의 내면이 더 높고 순결한 곳으로 비상할 수 있도록 묵묵히 서로의 날개를 받쳐주는 관계. 단 한 명을 만나 눈을 맞추더라도 상대방의 존재 자체가 내 삶에 말할 수 없는 깊은 위로와 구원이 되는 만남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동창이 왁자지껄 모여 의미 없는 농담과 시기심을 찌르듯 주고받는 자리에 수백 번을 끌려나가는 것보다 내 영혼의 가장 깊은 슬픔까지 말없이 이해해주는 단 한 사람과의 고요한 차 한 잔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눈부시게 구원하고 풍요롭게 만드는지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인간관계의 미니멀리즘을 실천할 수 있는 굳건한 용기를 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고 길을 빨아먹는 무의미한 모임의 초대장이 날아온다면 예의를 갖추되 아주 단호하고 명확하게 거절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나를 잊지 않고 초대해 주어 참으로 고맙네. 하지만 요즘에 나는 조용히 나만의 시간을 가지며 내면을 돌보는 일이 필요해서 아쉽게도 참석하기 어렵겠네 라고 부드럽지만 흔들림 없는 선을 그으십시오. 그 모임에 나가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이 여러분을 미워하거나 뒤에서 욕할까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설령 그들이 욕을 한다 해도 그것은 그들의 몫일 뿐 여러분의 맑은 영혼에는 아무런 흠집도 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불필요한 인연들을 과감하게 잘라내고 나면 여러분에게는 외로운 고독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눈부신 절대적 자유가 찾아옵니다. 남의 눈치를 보느라 허비했던 그 귀하고 맑은 시간에 차라리 집 근처의 고요한 숲길을 천천히 걸으며 위대한 자연과 깊은 대화를 나누십시오. 먼지가 쌓인 채 책장에 꽂혀있던 좋은 책을 조용히 꺼내어 펼치고 수백 년 전 시대를 살아간 위대한 철학자들과 깊고 지적인 우정을 나누십시오. 혹은 굳이 말이 없어도 내 마음을 온전히 이해해주는 단 한 명의 지기를 만나 진실하고
따뜻한 미소를 나누십시오. 가짜 관계의 썩은 가지들을 과감히 쳐낼 때 비로소 여러분 인생이라는 나무의 본줄기가 하늘을 향해 더 굵고 튼튼하게 그리고 한없이 평화롭고 찬란하게 자라날 수 있다는 이 깊은 삶의 진리를 부디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타인에게서 벗어나 오롯이 나 자신과 독대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가장 품격 있고 우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법입니다. 이제 기나긴 이야기를 서서히 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동창회나 옛 지인들의 모임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나쁘거나 어떤 큰 죄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어린 시절에 티 없이 순수했던 벗들과 추억을 나누는 자리는 때때로 팍팍한 우리 삶을 따뜻하게 덮여주는 향기로운 한 잔의 차와도 같지요. 진정한 문제는 그 모임에 대해 우리가 속으로 품고 있는 환상과도 같은 어긋난 기대감, 그리고 내 영혼의 고결한 결에 전혀 맞지 않는 사람들과 억지로 한 테이블에 마주 앉아 스스로를 고문하고 혹사시키는 우리의 연약하고도 타성적인 마음에 있습니다. 부디 오늘 이 늙은이가 당부드린 말씀을 가슴 가장 깊은 곳에 단단히 명심해 주십시오. 얄팍한 물질과 세속의 잣대를 들이밀며 타인의 귀한 인생을 함부로 재단하고 과시하는 사람, 예리하고 차가운 새치혀로 그 자리에 없는 타인의 아픔을 난도질하며 모임의 공기에 치명적인 독을 퍼뜨리는 사람, 그리고 오직 과거의 영광과 후회에만 갇혀 매사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스스로의 늙음을 무기력하게 재촉하는 사람, 여러분은 남은 인생의 평화를 위해 이 세 부류의 사람들과는 그 어떤 헛된 미련도 두지 말고 아주 단호하고 과감하게 거리를 두어야만 합니다. 잘못된 식탁에 앉아 있다는 것을 깨달은 즉시 그 자리를 미련 없이 떠나는 것은 결코 무례함이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가장 위대한 존중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이라는 이 소중한 시간은 이렇듯 내 영혼을 서서히 갉아먹는 유해하고 탁한 관계들을 억지 웃음으로 참아내며 견디기에는 참으로 안타깝도록 짧고 덧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타인의 어리석은 시선에서 완전히 벗어나 오직 나 자신의 고귀한 내면을 돌보며 지혜롭고 깊은 평안이 깃든 삶을 새롭게 시작하기에는 여전히 눈부시게 충분하고도 긴 시간입니다. 앞으로 남은 여러분의 생애 동안 부디 그 마음을 깊은 산사의 고요한 우물처럼 한없이 맑고 투명하게 지켜내십시오. 세상의 어지러운 시비와 덧없는 험담에 결코 영혼을 내어주지 마시고 그 어떤 억울한 순간에도 타인을 향해 함부로 분노의 불길을 일으켜 내면의 평화를 스스로 깨뜨리지 마십시오. 이 맑고 고요한 평정심이야말로 제가 105년이라는 험난한 세월을 온몸으로 관통하며 뼈저리게 깨달은 병치레 없이 건강하게 장수하는 가장 확실하고도 유일한 비결입니다. 나아가 여러분의 텅 빈 맑은 마음자리로 우주의 가장 크고 놀라운 축복과 재물의 기운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기는 궁극의 지혜인 것입니다. 오늘 이 늙은 철학자의 길고 느릿한 이야기가 화면 너머에 계신 여러분의 지친 영혼 한 구석에 작은아마 따뜻한 위로와 세상을 새롭게 살아갈 깊은 울림으로 가닿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 그러하셨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조용히 눌러주시고 여러분이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여 맑은 길을 함께 걷고 싶은 소중한 분들과 이 영상을 널리 나누어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난날 동창회나 모임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런 안타까운 유형의 사람들을 직접 마주하고 깊은 상처를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겪으신 생생한 경험과 가슴 속에 담아두었던 진솔한 이야기들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저 역시 돋보기를 고쳐 쓰고 하나하나 깊이 성찰하며 참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이토록 긴 시간 동안 부족한 저의 이야기에 끝까지 귀를 기울여 주시고 여러분 인생의 가장 귀한 시간을 기꺼이 내어주셔서 진심으로 참으로 고맙습니다. 늘 평안하십시오.